오늘의 사연자는 나타폰이라는 태국 유학생의 사연입니다.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연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에서 온 유학생 나타폰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한국에 유학 올 기회가 생겼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울로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의 드라마와 K-POP 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모습은 저에게 이미 익숙하게 느껴졌고 한국의 선진적인 교육과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첫 경험은 저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편리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루하루가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껏 부푼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던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이제 오래 기다리겠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동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 덕분에 비대면으로 순식간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저는 손에 여권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대면 심사가 당연하고 종종 한참 대기해야 해서 언제나 그 점이 피곤했는데 한국에선 그런 절차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는 걸 보며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수속을 마친 뒤 짐을 찾으러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짐의 위치를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니요. 태국에서는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벨트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고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놓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찾고도 한동안 핸드폰에 표시된 앱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하고 신기해했어요. 짐을 찾아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깔끔하게 정돈된 듯 보였고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을 정도로 청결했어요. 방콕에서는 거리의 혼잡한 모습과 자주 발생하는 교통체증이 일상적인데 서울은 도시 자체가 잘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질서 있게 움직이고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울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처럼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게다가 제가 어색하게 느낀 또 하나의 점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의 지하철은 태국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하나의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안내가 다국어로 제공되어 있어 외국인인 저도 길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출구마다 위치가 표시된 디지털 안내판이 있어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플랫폼마다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도착 시간이 안내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도 없었죠. 태국에서도 지하철이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고 친절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하면서 느낀 또 다른 차이점은 사람들이 지하철 내에서 굉장히 조용하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고 모두가 타인의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질서, 정연한 모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태국에서는 지하철이 붐비는 경우가 많아 약간 혼잡한 분위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질서와 예의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생활을 하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모든 결제가 다 현금이나 카드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QR코드만 있으면 거의 모든 장소에서 결제가 가능하더군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내밀었다가 여기선 QR 코드 결제가 편해요라는 말을 듣고 한참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페, 편의점, 심지어 작은 가게에서도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에서도 점차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한국처럼 모든 상점에서 완벽하게 자리 잡히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배달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새벽에도 주문할 수 있고 심지어 편의점 물품도 빠르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늦은 밤에 배가 고파 편의점 음식을 시켰는데 새벽인데도 30분도 안 돼서 음식이 도착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의 배달 서비스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어요. 태국에서는 배달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의 속도나 편리함이 한국만큼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배달은 단순히 음식을 배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물건을 편리하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서비스였어요. 이런 시스템이 너무 부럽더군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도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예약부터 진료 확인까지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진료비도 미리 안내가 되어 있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일도 없었고 대기 시간도 생각보다 짧았어요. 태국에서는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고 비용도 나중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또한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처방전대로 간단히 약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편리했어요. 모든 의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지내며 경험한 생활 속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은 마치 미래의 도시처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이 발달한 것뿐 아니라 그 기술을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 속 편리함에 빠져들어 매일 새로운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국에서도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이 생깁니다.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지내며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 언젠가 저도 우리 태국의 서울에서 경험한 것 같은 첨단 기술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소개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스펙터클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천국이었고 그 기술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이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었죠. 마치 미래의 도시에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매일 받으며 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놀라움과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했어요. 처음으로 서울 도심을 자유롭게 걸어보았을 때부터 이 도시는 단순한 대도시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어디에나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과 전광판이 눈에 띄었고 교차로마다 자리 잡은 CCTV와 다양한 교통신호 시스템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소형 도시 같았어요. 지하철역의 출입구마다 자세한 안내와 디지털 지도가 있어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었죠. 태국에서는 지하철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지하철 출구 안내부터 환승 동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보고 이게 진정한 스마트 도시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편의시설, 정보 제공 시스템, 안전관리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길에 분주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지하철 내부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직도 신기합니다. 한국 지하철은 사람이 많아도 늘 깔끔하고 질서 정연했고 다국어 안내가 제공되어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을 대중교통에서 보내다 보니 아예 이 생활 방식이 익숙한 듯 보였죠. 그러나 저에겐 지하철의 편리함과 깨끗함, 특히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 번은 친구와 함께 늦은 저녁까지 놀다가 숙소로 돌아가야 했던 일이 있었는데 당시엔 이미 지하철이 끝난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요즘엔 심야 버스도 잘 돼 있어 라며 저를 이끌었죠. 한국은 심야 버스마저도 정확하게 운영되었고 도착 시간도 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태국에서는 심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편인데 한국에서는 어떤 시간대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매우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친구들에게 소개받은 배달 시스템은 한국 생활을 경험하는 외국인에게는 일종의 필수 요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배달이 당연히 한두 시간이 걸리겠거니 생각했는데 제가 주문한 음식이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처음엔 그저 운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국 배달 시스템의 기본이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배달은 단순히 빨리 오는 수준을 넘어 원하는 음식은 물론 심지어 편의점 물품까지 새벽에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원이 달랐어요. 하루는 배달 앱을 통해 집에서 직접 요리할 수 있는 신선 식재료까지 배달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까지 했죠. 친구들도 배달 시스템이 없으면 아마 생활이 무척 불편했을 거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배달은 한국인 일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모든 결제를 모바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엔 자꾸 현금을 꺼냈다가
친구들이 QR코드 결제나 간편 결제를 알려주었는데 어느새 저도 QR코드를 찍는 것에 익숙해졌죠. 식당, 카페, 편의점 어디서든 휴대폰만 있으면 모든 결제가 가능해져서 지갑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더라고요. 태국에서도 점차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마치 휴대폰이 곧 지갑이고 이동수단이며 정보 창고이자 라이프라인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출구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따릉이 공공자전거를 빌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스마트 라이프가 모든 곳에 퍼져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병원 시스템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은 감기에 걸려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모바일 앱을 통해 진료 예약을 하고 대기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간단했어요. 태국에서는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대기 시간이 길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한국은 병원 방문이 하나의 스마트한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왁국에서도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겪은 이러한 스마트한 시스템들은 그저 첨단 기술을 넘어 한국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라는 점에서 무척 부러웠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해 보였지만 태국에서 온 저에게는 매 순간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여러 선진적인 서비스가 어색하지 않게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학교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다며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점점 한국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 나가면서 그들의 여유 있는 태도와 배려심을 느낄 수 있었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사랑받는지 알 것 같았어요. 서울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술 발전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적응하면서 저도 이곳에서 조금씩 삶의 편리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왜 한국은 모든 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툭 던졌어요. 친구들은 서로 웃으며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죠. 빨리빨리 문화는 무조건 서두르는 것만이 아니라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실생활에 적용하려는 국민적인 성향이라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효율성 자체가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은 것이죠. 이처럼 빠르고 스마트한 생활을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덕분에 한국은 전반적인 생활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씩 한국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스마트 시스템에 익숙해진 덕분에 무거운 지갑 대신 QR코드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교통과 배달 시스템도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는 편리함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한국 생활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만큼 이곳에 적응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매일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과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들이 태국에서도 자리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만큼 저 역시 이곳에서 느낀 편리함과 선진 시스템을 태국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감동을 언젠가 태국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무언가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면서 저는 친구들과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점점 더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유학생 친구인 지훈이 특별한 경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노래방 한번 갈래? 한국에서 노래방 안 가보면 후회한다라는 거였죠. 저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즐기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태국과 얼마나 다를지 몰라서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날 저와 중국에서 온 리웨이, 미국에서 온 에밀리, 프랑스에서 온 루카는 지훈의 안내로 홍대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작아 보였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대기실부터 이미 화려한 조명과 소품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양한 노래방 방들을 지나 드디어 우리 방으로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작은 콘서트 무대에 올라선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방에는
노래방 기계뿐만 아니라 무대 조명, 마이크, 심지어 작은 무대 스탠드까지 있어 그냥 노래 부르는 곳이 아니라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처럼 꾸며져 있더라고요. 지우는 노래방은 이렇게 분위기가 화려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야 라며 당연한 듯 말을 했지만 저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죠. 태국에서는 그냥 마이크로 노래만 부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꾸며진 노래방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지훈을 따라 마이크를 잡고 서봤지만 갑자기 조명까지 받으니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이 작은 방이 갑자기 정말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노래는 지훈이 부르겠다고 자처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한 손에 들고 음악이 시작되자 마치 아이돌이라도 된 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마이크의 에코 기능을 잘 활용하면서 고음도 올리고 춤까지 곁들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웨이와 에밀리도 지훈의 에너지에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루카는 지훈, 너 진짜 아이돌로 데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지훈은 땀을 닦으며 아이돌은 무슨, 이게 한국 노래방의 기본이지 라며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의 차례가 왔어요. 리웨이가 마이크를 건네주며 나타폰, 너도 한 곡 불러봐. 뭐든 좋아 라고 응원해줬죠. 처음엔 떨리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어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 한 곡을 선곡했어요. 음악이 흘러나오자 친구들은 마치 진짜 콘서트라도 보는 듯 박자를 맞추며 박수를 쳐줬어요. 저도 점점 분위기에 녹아들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곡을 부르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정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제야 노래방에서 왜 사람들이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 부르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특히 에밀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더욱 재미있었어요. 에밀리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 중간에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더군요. 갑자기 조명 버튼을 눌러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바람에 작은 방 안이 마치 클럽처럼 바뀌었어요. 우리는 에밀리의 흥겨운 춤을 따라 다 같이 춤을 췄고 리웨이는 심지어 마이크를 두드리며 비트박스까지 시도했어요. 다들 웃고 떠들며 신나게 즐기고 있던 그 순간은 정말 완벽했죠. 그렇게 한 곡 한 곡을 돌아가며 부르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노래방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음식 주문 시간이었어요. 한참 노래를 부르며 에너지를 소진하던 중 에밀리가 갑자기 메뉴판을 들고는 너희 배 안 고파? 여기서도 음식 주문할 수 있대 라며 놀라워했어요. 메뉴판을 펴보니 치킨부터 라면, 떡볶이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노래방에서 라면도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당황스러웠지만 지우는 이미 익숙한 듯 당연하지. 노래방에서 라면 먹어야 제대로 즐기는 거지라며 라면과 치킨을 주문했어요. 루카는 프랑스 노래방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못해. 이건 거의 파티야 라며 감탄했습니다.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두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뜨끈한 라면 냄새가 퍼지고 노래를 부르며 달아올랐던 몸이 따뜻한 국물로 인해 다시 에너지를 얻는 듯했어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고 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누었죠. 에밀리는 라면을 먹으며 미국에서도 노래방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은 처음이야.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며 행복해했고 리웨이도 중국에 돌아가면 이런 노래방이 그리울 것 같아라며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의 표정을 보며 왠지 모르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지훈이 부러워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에너지를 충전한 우리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실수도 하고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그런 순간조차 모두가 웃으며 즐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한창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물컵을 건드리는 바람에 음료가 방바닥에 쏟아져 버린 겁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깜짝 놀라며 연신 미안해를 외쳤어요. 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당황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걱정했을 텐데 지우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 여기선 흔한 일이야 라며 손짓으로 저를 진정시켰어요. 몇 분 뒤 직원이 와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물기를 닦아주고 별다른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 덕분에 저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와 편안한 분위기를 더욱 이해하게 됐어요. 친구들은 제가 실수한 것을 재밌게 여기며 노래방에서 물 엎질러 본 사람은 한국 문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거야 라며 저를 놀렸고 그 말에 저도 웃음이 터졌어요.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고 방 안의 텔레비전 화면에서 연장 시간이 끝났다는 알림이 떴어요. 사실 태국에서는 시간제 요금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시간에 꽤 민감한데 한국에서는 연장도 쉽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좋았어요. 지우는 시간을 보며 벌써 이렇게 늦었어? 다들 갈 준비하자라며 우리를 독려했고
결국 우리는 노래방을 나서며 한참 동안 그날의 에피소드를 웃음으로 되새겼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자정이 넘어 있었고 서울 거리가 밤에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더디게 흐르길 바랐어요. 지훈이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타폰, 이제 너도 한국 노래방의 매력에 빠진 것 같네? 저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래방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 속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고 서로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거든요. 그날의 노래방 경험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낸 그날 밤은 저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기술과 문화가 만나 한층 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그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작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노래방이라는 장소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피로를 풀고 친구들과 깊은 유대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지훈, 리웨이, 에밀리, 루카와 함께한 경험은 새로운 문화와 함께 진심, 어린 웃음과 소통이 오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노래방을 통해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즐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그 순간에 몰입하고 자유롭게 서로를 응원하고 실수를 감싸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한국의 노래방 문화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날 노래방에서의 경험 덕분에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 말하길 한국 사람들에게 노래방은 단순한 놀이방이 아니라 함께 교감하고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친밀한 공간이라는 거였죠. 지훈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래방을 즐기고 일상 속에서 노래방을 찾는지 알 것 같았어요. 노래방은 한국 사람들에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던 겁니다. 특히 지훈이 한국에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노래방에서 털어놓고 친구들과 함께 푸는 게 일종의 문화야라고 말했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긍정적이고 활기찬 성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래방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해소하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지훈과 친구들이 보여준 솔직한 감정, 표현과 웃음 가득한 모습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중한 유대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노래방 문화를 접하며 저도 이곳에 더욱 애정이 생겼어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친구들이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며 박수를 치고 실패에도 웃어주며 격려해주는 모습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제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어요. 그저 노래를 부르는 시간 속에서도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며 진심으로 즐기는 분위기는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이었고 저 역시 점점 그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마음껏 노래 부르며 웃고 떠들었던 그 시간을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노래방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이 노래방 문화가 단순히 즐거운 경험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국에서라면 아마도 노래를 부르기 위한 목적에 집중했겠지만 여기서 느낀 것은 그 목적을 넘어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순간의 가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행복을 나누는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친구들과 다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며 무언가 특별한 목표나 이유 없이도 그 순간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모습이 너무도 멋졌습니다. 그날 노래방을 다녀온 후 저는 이 경험을 태국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했고 돌아가면 꼭 태국에서도 친구들과 비슷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실패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이런 경험은 언제든 다시 하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더군요. 태국에서도 친구들과 노래방에 간 적이 있지만 보통은 혼자 노래를 부르거나 개인의 노래 실력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래방은 실력보다는 그 자리에서 웃고 즐기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한국 노래방 문화의 진정한 매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친구들에게 한국의 노래방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서로 격려하고 실수도 함께 웃어넘기는 노래방은 모든 걸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매일의 바쁜 생활 속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일상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래방은 제가 경험한 작은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그들의 따뜻한 정서와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함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된 저는 이 경험들이 앞으로의 제 삶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한국의 노래방, 문화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껏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노래방에서 느낀 기쁨과 웃음, 그리고 함께한 따뜻한 추억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유학생 친구들에게도 한국 노래방을 추천하며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졌어요. 한국 노래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태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와 일상 속에서 서로 다른 점도 많았지만 결국 함께 웃고 소통하는 순간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과 생각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